309쪽에 그 구절 그린 티오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것도 앞에서 했던 우리 콘서버티브 필드 그런 개념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린 티오렘에 따르면은 요거 이런 거예요. 결과부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 Q하고 P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평면상에서 정의가 돼요. Q와 P가 평면상에서 정의되는 함수인데 그 함수들을 갖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편미분한 거에서 또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그거를 면적분을 했더니 그거는 그 면을 둘러치는 그런 그 이제 커브에 대해서 요 각각의 함수를 라인 인테그랄, 이게 라인 인테그랄이죠. 라인 인테그랄 한 거와 이제 같은 이제 그래서 언뜻 보면은 상당히 좀 생소하지만 우리가 앞에 거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가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서 이제 적분을 수행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이런 거 앞에 그 두 항 중에 이제 여기 두 번째 항이죠. 여기 P가 이렇게 나오죠. P 라운드 Y의 dx dy 이런 게 있고 라운드 Q 라운드 X의 dx dy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두 항을 이제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계산을 할 때 일단 우리가 어떤 그 함수를 이제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면은 이제 자기 자신이 되죠. 그죠? 그래서 미분한 다음에 적분을 하면은 자기 자신에서 이제 요 구간, 위에 구간에서 아래 구간을 빼준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적분하는데 이제 평면이에요. 평면이니까 2차원이에요. 2차원으로서 이제 x, y만 있는 거죠. 그죠? 평평한 면이에요. x, y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이제 dx, dy니까 어떤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러한 어떤 구간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이런 구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면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이제 이 평면상의 모든 점에서 이제 p, x, y와 q, x, y가 정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점이 있으면 요 점에서 이제 p란 함수도 정의가 되고 q란 함수도 정의가 돼요. 뭐 우리가 앞에서 뭐 한 점에서 스칼라 필드도 정의되고 동시에 또 벡터 필드도 정의가 되고 뭐 그런 거하고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 점에 대해서 함수가 이런 함수도 존재하고 저런 함수도 존재하고 이제 그런 이제 경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적분을 해요. 이거를 적분하는데 어떻게 적분하냐 하면은 y를 먼저 적분해요. 요 부분을 먼저 해요. 이걸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x에 대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제 y에 대해서 먼저 하면은 y의 구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다음에 x도 이제 구간이 있을 거고, 그런데 x의 경우에 이제 요 리전을 봤더니 여기 이제 쭉 내려봤더니 여기가 이제 a가 되고 x가 여기를 쭉 내렸더니 여기가 x가 이제 b가 되더라. 그죠? 그래서 x는 이제 나중에 x에 대해서 적분할 때 a에서 b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y에 대해서 적분은 어떻게 되느냐? x가 a, b를 가면서 y는 두 가지의 그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a와 x가 a에서부터 b까지 쭉 변화하면서 임의의 한 점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점에서의 y는 요런 점의 값도 갖고 쭉 올라가서 요런 점의 값도 가져요. 두 개의 값을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점을 본다.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점을 본다. 그러면 또 달라지죠. 여기서 또 보면 이 점에서는 x가 이렇게 되고 y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접근을 할 때는 결국 최종적으로 x를 a, b에 대해서 하지만은 y의 경우는 이걸 쭉 따라가면서 이제 y가 얼마일 때 값을 구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x가 a에서 b까지 갈 때까지 같이 적분을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면적 적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위쪽에 있는 y의 값들을 갖다 이제 우리는 y의 어퍼하는 의미에서 y u 이렇게 쓰고 요 밑에 있는 거는 로어에서 y의 l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y와 yl 그래서 이제 여기 요런 y와 yl 요런 면적소를 쭉 다 더해 가면은 전체 면적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x는 a에서 b까지 하고 이제 y는 yl에서 yu까지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이제 dx를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그 y에 대해서 구한 다음에 구한 그 함수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여기 dx를 곱해주면은 바로 면적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면적을 a에서 b까지 쭉 적분하면 그러면은 이제 요 p란 함수의 요 미분치에 대한 요점에서 각 점에서 정의되는 p 함수의 미분치에 대한 면적 적분을 수행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부터 수행하면은 이거부터 수행하면은 일단 y에 대한 적분이니까 x는 콘스탄트로 놓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죠.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으니까 x 콘스탄트로 놓고 y에 대한 거는 여기서 이것처럼 그 원함수 p란 함수에서 이거는 미분한 함수니까 미분한 함수가 이제 좀 미분한 거를 적분하면 원함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니까 이제 원함수 p가 되겠죠. p가 되면서 x는 그냥 저기 상수로 놓고 이제 요 위에 거 yu에서 빼기 p의 x의 yl 이렇게 되죠. 그죠? 이제 요 개념을 이용하면은 그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고 이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요걸 먼저 이제 써주는 거죠. 요 항을 요 뒤에 항을 먼저 써주면 마이너스 a에서 b까지 p x의 yl dx 요 뒤에 걸 먼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앞에 거는 요 구간을 바꿔요. 그러니까 b에서 a로 바꿔요. b에서 a로 바꾸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여기 플러스였는데 a에서 b까지를 b에서 a로 바꾸면은 이제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p의 x의 yu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요것의 의미는 뭐냐? 요것의 의미. 요거 a에서 b까지 p x yl의 dx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이건 이제 선적분이죠. 라인 인테그랄이에요. 그죠? 앞에서 했던 거 라인 인테그랄인데 요 p 곱하기 dx라는 라인 인테그랄인데 이 y가 뭐냐면 yl을 따라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a에서 b까지 가는데 요 yl이라는 라인을 따라서 쭉 요 p를 적분한 그런 라인 인테그랄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런 그 적분의 의미는 뭐냐면 요 pdx의 라인 인테그랄인데 여기서 패스는 요게 이제 여기가 yl이었으니까 yl을 쭉 따라가면서 라인 인테그랄을 해준 결과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요 아래쪽을 따라가니까 이제 lower part of C예요. 그러니까 요 전체를 갖다 이제 C라 그러는 거예요. 전체 요 패곡선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C라 그런다면은 요 패곡선의 요 아랫부분을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에서 B까지 패곡선의 요 아랫부분을 따라서 여기 요 점이 이제 포인트 1이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를 포인트 1 포인트 1에서 x값은 a이고 포인트 2에서 x값은 b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포인트 1에서 포인트 2까지
요 P란 함수를 라인 인테그랄을 하는데, 우리가 라인 인테그랄이라 하면 이제 경로의 디퍼런셜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쪽 경로에 따르는 이제 그 작은 그 길이를 곱해줘서 그걸 다 더해주는 거죠. 그 곱해줘서 얻은 작은 결과들을 다 더해주면은 이제 그게 라인 인테그랄 전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요거라고 하는 거, 요 앞에 요거, 요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a 점 1에서 점 2까지, 즉 x 이퀄 a부터 x 이퀄 b가 되는 요 점까지 요 yl 요 곡선 요거 곡선을 따라서 p란 함수를 라인 인테그랄 한 결과라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뒤에 거 이거는 뭐 쉽게 이해가 되죠. 이거는 B에서 A까지. B에서 A라 하면 이제 뭐예요? X가 B에서 A라고 하면 점 2에서 점 1까지죠, 이제. 그죠? 점 2에서 점 1까지 왜요? YU니까. 요 이제 위쪽 커브를 따라서 쭉 적분해 준 결과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요 앞에 거는 A에서 B까지 하는 거고, 요 아래 거는 이제 B에서 A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에 거는 1에서 2로 가는 그런 이제 로워 커브고, 요 YL 커브고, 이제 요 아래 적분은 점 2에서, 즉 x 이퀄 b란 점에서 점 1까지 x 이퀄 a가 되는 그 점까지 이 위쪽 커브를 따라서 쭉 적분한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둘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둘을 합치면 하나는 이렇게 한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한 거니까 어떻게 돼요? 앞에서 얘기했던 패곡선이라고 했었죠. 앞에서 뭐 이렇게 해서 닫힌 곡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테그랄 한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 쳤다는 얘기는 이제 이것이 이제 라인 인테그랄인데, 예를 들어서 뭐 라인 인테그랄에 앞에서 f.dr 이런 거 했잖아요. 이런 걸 적분을 하는데 이것이 패곡선에 대해서 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한 점에서 출발해서 어딘가를 뺑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 적분은 하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요거들을 더해주면은, 요거들을 더해준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요 패곡선 C에 대해서 요 PDX라는 라인 인테그랄을 수행한 게 되는 거예요. 요거 둘을 더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P의 라인 인테그랄을 요 C라는 패곡선에 대해서 한 것인데, 지금 보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결국은 요 결과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요 P의 라인 인테그랄을 요 패곡선에 대해서 수행해 준 것에 대해서 그 결과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요 패곡선을 갖다 우리가 C라 그러고, 그리고 나타낼 때는 인테그랄 한 다음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거는 패곡선에 대한 적분, 즉 적분 경로가 어느 한 점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어딘가를 돌아서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적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 면적에 대해서 요 면적에 대해서 dx dy 한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평면상의 한 부분을 이렇게 띄어내서 요 x 축적 길이가 dx고, 요 y 쪽에 그 작은 면적소의 그 한 변의 길이가 요게 dy면은 요 면적이 dx dy잖아요. 그죠? dx dy라는 면적 곱하기 요 p란 함수의 편미분 값, 여기서 p란 함수의 편미분 값을 이제 곱해서 한 면적 적분은 그 면적을 둘러치는 패곡선에 대해서 p의 요 라인 인테그랄을 한 결과에다가 마이너스를 한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면적은 이렇게 넓은데 그 중에서 한 점을 택해서 하느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크게 그렸지만은 사실은 요 dx dy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작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줄이고 줄여서 결국 요 면적 내에서의 요 라운드 p, 라운드 y라고 하는 함수 값은 거의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 면적 내에서 요 함수가 변해봐야 그리 많이 변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면적 내에서는 요 결과가 거의 같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그 면적의 그 작은 극한을 취할 수 있으니까 이 적분이라는 개념이 계속 작게 만드는 거니까 작게 만든 면적을 곱해주다 보면은 여기서는 크게 그렸지만은 이제 점점 줄어들다 보면 이 면적 내에서의 그 모든 점에서의 요 미분값은 거의 같아요. 바로 옆에 점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요 면적 내에서는 면적이 워낙 작기 때문에 요 점에서나 그 바로 네이버하는 요 점에서나 요 값이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함수값 곱하기 면적하면은 이제 요 라운드 p 라운드 y라는 어떤 함수의 면적 인테그랄을 요 면적에 대해서 한 것이고 그 결과는 바로 뭐냐 하면 요 이제 p라고 하는 원함수를 요 면적에 둘러치는 이제 패곡선에 대해서 이 라인 인테그랄을 한 거와 라인 인테그랄을 한 거에 마이너스를 택한 거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커브라고 이렇게 패곡선을 갖다 이제 우리가 정의할 때 패곡선을 따라 적분한다라고 할 때 보통 쓰는 거는 방향이 두 개가 있겠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방향이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방향이 있죠. 근데 아무 얘기 안 하면은 그건 반시계 방향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좀 전에 한 것도 1에서 2까지 갈 때 이 밑에 커브를 따라서 이렇게 가니까 그게 뭐죠? 이렇게 간 거니까 반시계 방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패곡선에 대해서 적분한다 했을 때 별말이 없으면 그 패곡선의 그 적분 방향은 이 반시계 방향인 거예요. 반시계 방향. 그리고 패곡선이니까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난다 하는 게 의미가 없죠. 뭐 어느 점에서 시작하더라도 끝나는 점과 시작하는 점이 같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는 시작점과 끝점을 굳이 구분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패곡선에 대해서 한 바퀴 뺑 돌려서 적분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 원함수 p의 이 라인 인테그랄 한 것에 이제 마이너스 부호로 붙인 거는 그 패곡선이 둘러치는 면적에 대해서 요 p를 갖다가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의 면적 적분과 같다 하는 거죠.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게 이제 옛날에 이 그린도 사람 이름이죠. 그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더 해야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Q를 갖다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이런 그런 이제 상황을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똑같은 이제 그 지역인데, 이제는 여기서는 X를 나중에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Y를 나중에 해요. 한번 바꿔주는 거죠. X를 먼저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는 이제 여기서 이제 y를 먼저 해서 yl과 yu에 대해서 이제 적분했는데 이제 x를 먼저 하니까 이제 x 이제 적분할 때 이제 x에 대한 거를 먼저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이제는 뭐 저기 요쪽에서 보면은 이제 y가 제일 가장 큰 y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d라 그러고 가장 작은 y를 갖다가 c라고 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x를 a라 그러고 가장 큰 x를 b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y를 갖다가 c라 그러고 가장 큰 y를 d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은 y를 나중에 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적분을 해가는데 이제는 이쪽 y축 쪽을 따라서 나중에 해가는 거니까 이제는 이제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이쪽에 두 개의 x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x의 요 점이 값은 x의 오른쪽이죠. 그래서 right 이렇게 하고 요 점은 x의 왼쪽이죠. 그래서 x의 lef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앞에서 했던 거를 설명을 매우 오래 했으니까 여기도 뭐 이제 그거를 토대로 하면 되죠. 그래서 라운드 q 라운드 x를 dx 한다는 얘기는 결국 q를 갖다가 q라는 원함수를 그냥 y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x 값이 이제 위쪽이 xr이니까 xr 빼기 이제 아래쪽 xl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앞에 거는 C에서 D까지 Q의 XRY의 DY 이렇게 된 것이고 요 뒤에 걸 바꾸는 거예요. 뒤에 걸 갖다가 D에서 C로 바꿔요. 왜? 한 바퀴 뺑 돌릴 거니까. 그죠? 그래서 C에서 D를 D에서 C로 바꾸면 요게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QL의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똑같이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A에서 B까지 갔다가 B에서 A로 왔으니까 한 바퀴 뺑 돌아온 거죠. 그럼 여기는 또 어떻게 되냐면 C에서 D까지 가요. 여기서 부터 C에서 D까지 간 다음에 또 D에서 C로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마찬가지로 한 바퀴 뺑 도는 거죠. 그죠? 근데 한 바퀴 뺑 도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시점과 끝점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같은 점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디가 이제 시작하느냐 하는 게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적분이 되기 때문에 시점이 어디냐 끝점이 어디냐 의미가 없어요. 같은 점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Q를 갖다가 똑같이 이제 Q를 갖다가 이제는 Y에 대해 적분한 게 되죠. 커브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요 적분은 이제 똑같이 또 그렇게 해서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요 x right니까 이거는 이제 첫 번째 그거는 이제 요 아래점이 이제 가장 y가 작은 점이 요게 이제 y 값이 c이고 요 점이 이제 3번이죠. 그죠? 다음에 이제 y 값이 제일 큰 점이 y 값이 d면서 이게 이제 4번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C점에서 D점이라는 얘기는 요 3에서 4까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요 QDY라는 라인 인테그랄을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이게 되는 것이고, 즉 첫 번째 항 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요거는 XL이니까 요쪽 커브 왼쪽 커브를 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4에서 3까지 XL을 따라서 이렇게 선적분 해준 거죠. Q를 그렇게 해서 그거 두 개를 더해 줬으니까 따라서 이거는 뭐예요? 아까 했던 요 커브 같은 도형이라 그랬으니까 같은 커브 C에 대해서 이제는 Q라는 함수를 이제 이 라인 인테그랄을 해준 같은 패곡선에 대해서 Q란 함수를 이제 라인 인테그랄 해준 이제 그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는 요 P란 함수를 갖다가 X에 대해서 라인 인테그랄을 했다면은 여기서는 뭐죠? Q란 함수를 Y에 대해서 라인 인테그랄 하는 거죠. 그게 차이인 거죠. 그죠? 앞에서는 P란 함수를 갖다가 요 패곡선에 대해서 X라는 변수에 대해서 라인 인테그랄을 한 거죠.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X의 변화에 대해서 라인 인테그랄을 한 것이고, 요 아래쪽은 이건 DY니까 똑같은 패곡선에서 Y의 변화에 대한 라인 인테그랄을 한 거예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패곡선은 둘 다 똑같죠.
그죠? 갔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바퀴 뺑 돌아오면서 위에 거는 x라는 변수에 대한 라인 인테그럴을 했고 아래쪽은 y라는 변수에 대해서 라인 인테그럴을 했어요. 왜? 이변수 함수니까. 두 개를 동시에 못하니까 하나씩 하는 거죠. 어차피 적분할 때는 하나씩 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제 폐곡선에 대해서 이 x라는 변수에 대해서 라인 인테그를 한 것이고, 또 하나는 똑같은 폐곡선에 대해서 y라는 변수에 대해서 라인 인테그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 거는 또 뭐가 되느냐? 아까 앞에서는 이제 요걸 마이너스를 취했을 때 라운드 p 라운드 y의 면적분이 됐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q를 y에 대해서 라인 인테그랄을 한 거는 이제 뭐와 같은가 하면은 그 같은 q에 대한 x의 편미분한 그런 함수를 갖다가 요 폐곡선이 둘러치는 요 내부 면적에 대해서 이제 면적분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pdx 요거하고 요거 둘을 한번 더 해봅시다. 한번. 그래서 여기 지금 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요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결국은 요것에 마이너스 한 게 되죠. 그죠?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옮겨서, 그러니까 pdx의 이 패배로에 대한 라인 인테그랄 더하기 qdy의 같은 폐곡선에 대한 라인 인테그랄을 더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요 면적분의 마이너스 취한 거에다가 요 면적분의 결과는 더한 것과 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하면은 우리가 같은 폐곡선에 대해서 그 p란 함수의 그 x에 대한 라인 인테그랄과 q란 함수의 y에 대한 라인 인테그랄을 같은 폐곡선에 대해서 한 결과의 합은 그 폐곡선이 둘러치는 면적에 대해서 q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의 면적분 빼기 p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의 면적분 한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면적분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거기 그 310쪽에 보면은 여기 a는 면적이죠. 요거 아까 그 폐곡선이 둘러치는 면적이고, 그다음에 여기 라운드 a라고 썼어요. 이 책에는 라운드 a라고 쳤는데 보통 이게 여기가 라운드 이렇게 하면 이건 라운드라고 우리가 읽죠. 그래서 라운드라는 건 한번 삥 둘렀다 뭐 이런 의미죠. 라운드가. 그러니까 라운드 A 하면은 뭐냐면 말 그대로 여기 A란 면적이라면은 A란 면적 갖다 삥 둘렀다 그런 의미에서 라운드 A라고 한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책에 보면은 이렇게 써요. A라는 면적이 있고 A라는 면적을 삥 둘러치는 커브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 책도 보면은 310쪽에 식 9.6 같은 거 보면은 요 C로 돼 있죠. 이렇게 C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9.7을 보면은 또 라운드에 이렇게 했어요. 두 개가 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쭉 보면 거기 이제 9.5, 9.6까지는 전부 다 이 폐곡선을 갖다가 C라고 표현했었는데 그 9.7 밑에 내려와서는 갑자기 이제 라운드 A라고 했는데 이건 뭐 알아서 쓰면 돼요. 라운드라는 의미가 뺑 둘러친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냥 C로 해도 좋고 라운드 A로 해도 좋고 이건 뭐 어떤 그 약속이니까 어떻게 해도 좋아요. 근데 이 책에서 갑자기 C로 하다 라운드 A로 해갖고 이게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는 건가라고 고민하는 학생이 있을지도 몰라서 그 두 개는 같은 건데 이게 왜 그러면 위에서 C라고 썼다 갑자기 라운드 A로 바꿨을까?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저자가 그냥 재미로 했을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두 개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기 이제 라운드 A라고 쓴 거와 C는 같다라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뭐 C를 써도 좋고 라운드 A를 써도 좋고,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하여튼
저기 A는 면적이지만은 라운드 A는 면적이 아니고 면적을 둘러치는 패곡선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어떤 지역에서 함수가 정의돼요. Q라는 함수 XY가 정의되고 P라는 함수 XY가 정의돼요. 정의가 되는데 요 Q란 함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빼기 P란 함수를 Y에 대해서 편미분, 이건 any 펑션이에요. 어떤 함수라도 상관없어요. Q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와 P란 함수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를 뺀 결과를 요 면적 여기 요 dx dy를 이제 곱해서 요 전체 면 A에 대해서 적분한 결과는 요 면을 둘러치는 패곡선 C 또는 라운드 A에 대해서 요 패곡선 상에서도 이제 PQ가 정의가 되겠죠. 이 PQ란 함수는 요 지역의 내에서도 정의가 되고 요 바운더리에서 PQ는 정의가 돼요. 그래서 요 면적을 둘러치는 그 패곡선에 대해서 패곡선상의 이제 한 점에서의 Q 또 같은 점에서의 P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안다면 그 P란 함수는 X에 대해서 라인 인테그랄을 하고 X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라인 인테그랄을 하고 Q는 Y에 대해서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요 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라인 인테그랄이 되겠죠. 그거 한 거를 더한 결과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제 무슨 이게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는 이제 이제 이런 게 정의가 된다면 이제 Q와 P란 함수가 있는데 정말 아무 함수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요 미분값이 정의가 돼야죠. 그죠? 요게 정의되는 함수라면 그러니까 아무 함수라 그러면 그건 좀 이제 그렇게 혹시 썼더라도 이제 더 이상 아무 함수는 아니고 이제 미분이 되는 함수죠. 최소한 Q는 요 Q라고 하는 함수는 최소한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이고 P라는 함수는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Y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돼서 이 값들이 유니크하게 존재할 수 있어야 돼요. 라운드 Q, 라운드 X라는 함수와 라운드 P, 라운드 Y라는 함수는 최소한 유니크하게 존재해서 그 마이너스 했던 그 값이 유니크해야 돼요. 그래야 이 값을 알고 이 값으로부터 면적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값들이 막 변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이 값만큼은 최소한 라운드 Q, 라운드 X와 라운드 P, 라운드 Y는 유니크하게 하나의 값으로 결정이 되어서 그 결과 라운드 Q,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Y가 하나의 값으로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요 값의 면적 적분은 그 Q의 원함수를 Y에 대해서 한 거 더하기 요 P의 이제 요 P 원함수 P를 X에 대해서 라인 인테그랄 한 것에 이제 요 패곡선에 대한 적분의 합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적분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적분이 어려우면 이걸 굳이 하지 말고 일단 이 값이 존재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존재하네. 이 값은 존재하느냐? 이 값도 존재하네. 그러면 이 적분이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다. 그러면은 이 적분 대신에 이 적분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 적분하면 일단 이제 변수가 두 개니까 적분 2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러면 일단 그때부터는 이제 요것이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서 유니크하게 존재하는구나. 그러면은 이 적분을 굳이 하지 말고 이 적분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이 적분이 어려우면 그러면 또 이제 반대로 또 이게 존재하나를 본 다음에 둘 다 존재해. 그러면 이 값이 유니크하네. 그러면 이거 대신에 이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대한 면적 적분을 그 지역을 둘러치는 라인 인테그랄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둘 중에 더 쉬운 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때? 이런 값들이 정의가 될 때. 이런 값들이 정의가 될 때, 유니크하게 정의가 돼서 이 값이 well defined 되는 유니크한 이제 값으로 얻어질 수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이 두 적분 중에 한 적분이 까다로우면, 면적 적분이 까다로우면 그 면적을 둘러치는 이제 면적 적분이 까다로우면은 그 면적을 둘러치는 선적분으로 바꿀 수 있고, 어떤 패곡선에 대한 적분이 까다로우면은 그 패곡선이 둘러치는 면적에 대한 면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선택의 여지를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적분이 바로 이제 이 그린 시어렘이에요. 평면상에서의 이제 그린 시어렘이 되는 거예요.